오늘 시작해볼 문제는 이제 2D 드로우 밴딩이에요. 2D 드로우 밴딩은 많이 사용되는 스프링백 예제 중에 하나로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사실상 약간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거를 이제 임플리시스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몇 가지를 고쳤는데, 자, 문제가 잘 풀리기 위해서 블랭킹 홀딩 포스는 10kN, 그 다음에 마찰계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0으로 줬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치수는 왼쪽 그림과 같아요.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플레인 스트레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모델링을 했고요. 네, 다시 치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재료의 크기는 100mm에 1mm, 그리고 나서 블랭킹 홀더는 50폭 55mm, 그리고 펀치와의 간격은 1mm, 그리고 나서 여기 펀치는 29mm예요. 그리고 R은 10mm, 다이의 R은 6mm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먼저 할 거는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사실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차원으로 잠깐 네, 라이노세로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익스트루드를 했을 때 길이 방향으로 이와 같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에서와 같은 모양으로 이와 같은 형상으로 변형을 하게 돼요. 자, 이 형상은 두께 방향이죠, 여기. 자, 요 방향이 두께 방향인데 두께 방향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두께 방향으로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을 줘서 여기 정면부의 형상만 2차원 축 플레인 스트레인 모델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네, 여기 한쪽 모델에 대해서만 모델링을 진행을 해요. 자, 그럼 아바쿠스를 켜고 이제 해석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할 거는 모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2D 드로우라고 이렇게 이름을 2D 드로우 밴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네, 요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파일 형상들을 모델링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에서 직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쉬트예요. 쉬트는 네, 여기서 2차원으로 돼 있죠. 그리고 디포머블의 쉘, 판재니까 쉘로 하면 되고요. 치수는 여기, 요게 이제 사각형 그리는 거니까 100,1, 가로 100에 세로 1로 이렇게 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펀치는 네, 가로가 29mm니까 29,0에 네, 높이는 70mm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필렛, 펀치 필렛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10mm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펀치 쉬트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중심축에서의 길이만 알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 홀더랑 다이 같은 경우에는 중심축에서 움직여 있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따로 생각을 해주지 마시고 전체 지오메트리의 길이만 모델링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홀더를 한번 애널리티컬 리지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홀더가 내려오는데 홀더의 길이는 낮아도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55,0에 높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렛 바깥쪽 값은 이렇게 6으로 주고, 이렇게 홀더에도 레퍼런스 포인트, 펀치에도 레퍼런스 포인트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제 두 개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거 다이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다이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70mm, 60mm 내려가야 되니까 0,-70에서 0,0을 가고, 길이 같은 경우에는
100mm에서 31mm를 빼주면 되니까 69mm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필렛 값은 6으로 이렇게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포인트로 주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모델링이 끝났으니까 이제 머티리얼 프로퍼티로 넘어오면 되는데, 머티리얼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엘밴딩의 거 머티리얼하고 섹션을 그대로 갖다가 쓸게요. 이렇게. 네, 얘네들 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섹션 입력만 해주면은 이제 완료가 됐어요. 자, 어셈블리인데요. 2D 어셈블리는 이제 여기에서 시트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먼저 넣어주면 되고,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넣어주면 돼요. 자, 대부분 로테이팅 아니면 트랜슬레이트인데, 트랜슬레이트는 항상 여기에 기준점에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어디가 될지를 잘 생각을 해서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가 0,0이니까 얘가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1,30만큼 30,1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되고요. 네, 얘는 오른쪽으로 31만큼 가야 되니까 원점 0,0,0을 기준으로 31,0만큼 가주면 이제 끝부분이 이렇게 어셈블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스텝을 만들어 줄 건데 스프링백까지 해석을 할 거니까 총 2단계로 만들어 줄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포밍으로 해주시고요. 시간은 스트로크가 60mm니까 60초. NLGOM 논리니어 지오메트리는 항상 켜주시는 게 좋고요. 타임 인크리멘테이션은 크게, 맥시멈은 크게, 이니셜은 작게, 미니멈은 더 작게 해주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스테빌라이제이션 옵션을 사용을 할 건데 그냥 대충 요 정도 쓰시면 돼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스페시파이 디서페이드 에너지 프랙션인데, 요거를 1, 2에 마이너스 9 정도, 8에서 9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렴 임플리시에서 수렴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왜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스프링백 해석을 하는데, 스프링백에서 얘는 10초,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스프링백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더 초기값을 더 작고 미니멈 값을 더 작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리고 스프링백에서는 보통 이걸 쓰면 해석이 잘 안 맞아요. 오케이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토리 아웃풋을 뽑아 볼 거니까 펀치, 레퍼런스 포인트, 그리고 크리에이트에서 다이를 요렇게 잡아줍니다. 자, 히스토리 아웃풋에서 요렇게 셋으로 잡아주시고 펀치, 그 다음에 뽑아주는 데이터는 U하고 리액션 폴스 RF를 뽑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카피를 해서 셋을 다이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스텝은 이제 완료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는 이제 인터랙션이죠. 인터랙션을 넣어줄 건데, 요거는 인터랙션 프로퍼티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컨택에서 노멀하고 탄젠셜하고 노멀을 해줘야 되는데, 자, 탄젠셜을 이제 프릭션 페널티로 보통 프릭션 코에피션트를 0.1 정도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수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빠른 해석을 위해서 실제와는 다른 프릭션리스, 마찰이 없는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을 이렇게 이니셜에서부터 펀치 투 시트, 서피스 투 서피스 컨택으로 이와 같이 옐로우 서피스 위쪽,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거는 이름을 홀더 시트,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주면은 나중에 수정하기가 편해요. 옐로우 서페이스 위쪽, 그
그 다음에 die to sheet. 방향을 항상 잘 맞춰줘야 돼요. 이 색깔. 그 다음에 혹시나 가끔씩 이 색깔이 노란색하고 보라색하고 바뀌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노멀 방향이 잘못 지정이 된 거니까 꼭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스프링백일 때는 해석 컨택이 안 생겨야 되죠. 그래서 얘를 다 이 디액티브를 누르면 돼요. 이 디액티브는 이 인터랙션 조건을 비활성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초기 조건에서 만들어졌다가 포밍 조건을 성형하고 SPP 스프링백에서 비활성화 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넣어줘야 되는 게 시메트릭 로드가 되는데, 시메트릭 조건에서 여기에서 네, 이거는 X축 대칭이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정이죠. 그래서 요거 인카스트로 넣어주면 고정으로 돼요, 항상. 자, 그 다음에 펀치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넣어서 네, 아랫방향으로 포밍 단계 때 60만큼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홀더인데요. 홀더가 항상 위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재료를 이렇게 모델링을 해줄 때 이 경우에는 자유도를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디스플레이스먼트로 홀더의 전개 조건을 주게 되는데 U1과 U3만 잡아주면 돼요. 자, 이와 같이 만들어 주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 어떻게 되느냐, 홀더가 이 방향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얘는 Y 방향으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Y 방향으로 힘을 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이 로드를 줍니다. 자, 컨센트레이티드 로드를 포밍 단계에서 컨센트레이티드 포스를 이 홀더에다가 가해주게 돼요. 자, 여기 그러면은 이 전체 애널리티컬 리지드의 이 질점 레퍼런스 포인트에 네, 마이너스 10000 10kN 만큼의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냥 주면 날아가겠죠. 근데 홀더에다가 이 방향의 자유도만 풀어줬기 때문에 이 홀더는 Y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석을 위해서 여기 스프링백 단계에서는 하중이 빠져야 되죠. 그래서 얘를 디액티브 시키고, 여기도 역시 여기 스프링백 단계에서는 이 U2를 고정시켜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 파트. 자, 파트를 할 때는 항상 메쉬를 짜줄 때는 쿼드의 스트럭처드로, 그 다음에 판재해석, 굽힘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단면 방향의 엘리먼트는 4개, 그리고 여기서 그냥 길이 방향으로는 100개 이렇게 줘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서브밋을 하면은 이와 같이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네, 중요한 부분 하나 빼먹었는데, 이 S4 엘리먼트 타입을 꼭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플레인 스트로스에 있는지 플레인 스트레인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레인 스트레인 CP4R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네, 그래야지만 이 플레인 스트레인 조건으로 해석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의 다른 해석들과 다르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해석이 아무래도 이 마찰에 의해서 앞에 세는 걸 한번 보고 가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재료가 여기에서 이렇게 딸려 들어가죠. 그때 이 부분에서는 굽힘이 초기 변형부터 한번 볼게요. 굽힘이 펀치가 내려가면서 이 부분이죠. 여기하고 여기에서 굽힘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재료가 딸려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처음에 내려올 때는 굽혀졌다가 이 부분으로 오게 되면서 여기는
굽혔다가 다시 펴지는 현상을 반복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마찰로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여기 부분에서 재료가 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으로 여기가 플라스틱 스트레인 P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은 네, 여기는 네, 마찰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인장과 압축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마찰 계수를 한 번 넣어서 실행 해석을 해보세요. 보통 임플리시스로는 이 2D 드로우 밴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여기다 마찰 계수를 넣었더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해석이 타임 인크리멘트가 되게 낮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에 수렴될 수 있는 시간 단위가 매우 작다는 뜻이에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60초를 해결을 하려면은 10의 7승 정도. 그래서 인크리멘트가 엄청 많이 늘어나겠죠. 사실은 얘네들은 수렴이 안 된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익스플리시스로 해결을 하고 임플리시스로 불러와서 스프링백 해석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